네, 안녕하세요. 세류TV 김주현입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편은 감정평가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을 두 번 사시는 것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규 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평가사님,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님으로 이 자리에 모셨는데, 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 직업인가요? 흔히 얘기들 알기로 부동산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가액을 평가사로서 발급하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님 그러면은 감정평가사 업무를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2022년에 시작을 해서 수습부터 해서 지금 2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전에는 다른 업무를 좀 하셨나요? 평가사 하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로. 디자이너요? 네. 네, 지금 복장을 보면은, 네, 정말 범상치 않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브랜드도 런칭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미백이라고, 이탈리아 패션의 어떤 정수인 가죽을 이용해서 신발하고 주로 핸드백, 백팩 종류를 만들었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평가사님이 되셨는데 네. 갑자기 저 그 전의 이력도 좀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그 전이요? 네, 이탈리아 가시기 전의 이력은 또 어떤 이력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생물학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용산에서 카투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변리사 공부를 잠깐 하고 군대 갔다 와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걸 계기로 엑센추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변리사 했던 공부가 추가 합격이 돼서 제가 회사를 1년 휴직하고 변리사 공부를 2차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이탈리아를 가게 될 꿈을 그 독서실에서 어두침침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억눌렸던 욕구가 이제 분출한 나머지 바로 이탈리아로 가서 처음에는 이제 패턴사 자격을 먼저 따면서 이탈리아 공부를 하면서 석사를 다니고 코트라에서 업무를 하면서. 코트라에도 계셨어요? 네, 밀라노 무역권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인가요? 한 15년? 15년 동안이요? 네. 남들의 시간으로 보면 거의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은 일을 15년 동안 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열심히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요. 저도 정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아까 이탈리아어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네. 언어 쪽도 원래 이렇게 좀 좋아하세요? 제가 언어 좋아하는 편입니다. 생물학 공부하면서 용어 자체가 라틴어가 많아서 이렇게 생물학 하느니 라틴어도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라틴어도 공부를 했고, 물론 라틴어가 이게 원래 문어체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쓰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냥 생물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라틴어를 공부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로 가게 된 어떤 출발점이 된 거죠. 그 언어는 지금 이탈리아어랑 카투샤 계셨으면 영어 잘하실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엑센추어에 있으면서 중국에 한 6개월 컨설턴트 프로젝트를 한 6개월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또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도 조금 하고 네, 이탈리아어. 엄청나시네요. 15년 동안 정말 많은 경력을 많이 쌓으셨네요. 지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경력들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나 조금 궁금해요. 네, 이러한 경력들이 다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건가요? 처음에 생물학은 왜 전공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며, 근데 인간을 알려면 생물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 봤는데 당시 분자생물학이라고 너무 미시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더라고요. 생물의 세계를 DNA 레벨에서 RNA 레벨, 프로틴 레벨. 물론 그것도 재밌긴 한데 제가 원래 생물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취지와 잘 맞지 않아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다양하게 사회를 접해 보니 경영학을 공부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뭐 제가 경제하고 또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간평사 공부해서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와. 네. 크게 보면은 따로따로인데 네,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의 이력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밀라노를 갑자기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가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라틴어를 좀 어느 정도 아는 상태니까 어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문법이나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비가 좀 쌌어요, 이탈리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대학교 있으면서 뉴욕에 한 6개월 정도 그 썸머 스쿨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 원래 가려고 했던 패션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뭐 파슨스. FIT나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럽을 돌렸고, 그러니까 저는 또 언어를 하면 되게 그 나라의 일반인처럼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프랑스어는 좀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모음도 많고. 근데 이탈리아어는 모음 5개밖에 없어요. 예술적으로 이탈리아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성악이나 뭐 그림이나 예술 전반적인 어떤 풍부한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탈리아를 가게 된 거죠.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고 얘기를 할수록 하루 종일 계속 얘기를 여쭤봐도 계속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서 평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다양한 이력들 사이에서도 중간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이 다 성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을 뿐만 아니라 쫄딱 망한 적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시거나 진로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전문직 분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까? 시간 관리요? 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학습 방법이 좀 효과적일까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뭐 시험이나 그 직군마다 조금씩 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처음에 제가 변리사 공부할 때는 한 1, 2년 만에 압축적으로, 왜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직 기간도 있었고 해서 압축적으로 시험을 끝낼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환경,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도 있겠지만 뭐 스터디 카페나,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공부가 잘 된다고 일부러 공부 장소를 세 번 옮겨가지고 지하철을 그 시간을 활용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언제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메타인지를 발휘하셔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좀 필요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에 대한 얘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잘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 남들이 똑같이 독서실에 들어앉아서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 사람이면 스터디 카페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나를 아는 건 나다 보니까 스스로밖에 모르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 옆에 마침 서울 시립도서관이 있었어요. 구로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단 공공기관은 닫고 그 다음에 독서실마저도 닫는 거예요. 전 집에서는 또 공부가 또 안 되는 스타일이라 집에서 못하고 공부할 데가 없었는데 제가 이 관악산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국립대. 네. 근데 거기서 샤드. 네, 샤드. 거기 서울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딱 한 열람실을 연 거예요. 거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졸업하고도 한 번도 학교 고마움을 제가 이렇게 표시한 적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해보셨는데 좀 궁금해요. 평가사님이 딱 평가사가 되고 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되고 나서 처음에 들었을까요? 네. 평가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저는 실무라고 약간 특유한 과목이 있어요. 평가서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과목인데 계산기를 빨리 두드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평가사 합격생들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계산기를 빨리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100점 정도를 푼다고 그래요. 답안지 16면을 한 하루에 풀고, 예를 들어 주말에 시험 볼 때는 뭐 한 2, 300점 풀고, 그거를 저는 한 3년 정도 공부했을 때 하루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실무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1, 2년 돼서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거를 100점을 안 풀어도 된다. 그게 제일 저한테는 뭔가 실무 100점 안 푸는 세상에서 할 수 있구나. 평가사님이 되고 나셔서 이제 실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실무를 하시면서는 좀 어떠세요? 이 평가사라는 직업이 이제 생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잘 맞으시나요? 평가사분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수험 실무랑 이 실무에서 직접 하시는 현업의 실무랑은 조금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를 확실하게 잘 해두시면 아무래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을 주로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하면서 배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 베이스가 결국 그 수험생 때 했던 그런, 특히 실무나 법규 이런 게,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막 지식이 막 1대1로 매칭이 되진 않아요. 저희가 막
이게 배운 게 여기서 이렇게 쓰여 있겠다는 건 아니고 실무의 어떤 영역은 저희가 수험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되게 좁은 상황이다. 군데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그 정도에서 이제 공부할 자료를 찾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부동산, 눈에 네. 보이는 이런 것만 평가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최근에 저도 업무를 하면서 사례를 같이 해봤던 게 요즘은 예술품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평가사님이 느끼시기에 평가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 중에 좀 선호하시는 평가 물품들이 있을까요? 물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선호하는 거요? 네, 이거 아까 이탈리아 말씀 주셔서 네. 뭔가 예술품에 조예가 있으실 것 같고. 맞아요. 네. 아니, 예술품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가 또 디자이너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하면서 예술사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술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그 평가에 대해서도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제도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체계적인 어떤 기준이 지금 이 시장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이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나 이런 상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물건은 부동산이에요. 지금 당장 맡기셔야 되겠네. 제일 좋아요. 저는 평가사님한테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평가사님의 이러한 이력을 보면 평가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목표한 바를 100% 이루신 적도 있었고 네. 내가 목표한 바를 간혹 본인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네. 이렇게 하셨던 적도 있는데 평가사님을 이렇게 계속 뛰게 만드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철학적 질문이 여기서 나오지. 사전에 질문지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진짜 좋은 질문.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갖는 거는 행복한 거다.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용기가 아니죠. 어떤 뒤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는 내가 용기를 갖고 싶지 않아도 적극적인 사람은 용기라고 생각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용기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걸 해야 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용기인지 두려움인지는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세무사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준비를 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또 하면 되지 뭐. 또 해야지. 예. 이 방법이 나랑 안 맞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맞아요. 약간 이렇게 조금 스스로를 맞아요. 저는 그거는 왜냐면 예. 세무사님은 두 가지죠. 세무사밖에 할 게 없거나 세무사가 너무 내가 잘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제 평가사님이 지금까지의 이력에 2024년도에는 감정평가사라는 업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로서 어떠한 목표를 좀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천이무봉이라고 있어요. 천이무봉. 선녀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평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제가 좀 초기고 여기저기 약간 투박한 봉제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평가사나 평가서를 쓰는 평가사가 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패션 구상을 할 때 생각을 하다 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오는 눈을 저는 천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산마다 이렇게 뾰족뾰족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눈이 오면은 그 봉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두 하나로서 고요한 곡선 속에 묻히는 그런 광경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조화스럽게 모두 어우르면서 감싸낼 수 있는 폭넓은 분야의 평가사가 일단 되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엔 저도 제가 뭐 하실지 저도 모르죠 이제. 근데 평가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저는 도리어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이러한 대표님들이 네. 꼭 만나봐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뭐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제 패션 브랜드는 비록 실패했지만 아직 실패는 아니고 아직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 사진
내보내 주시기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모시고 싶은데 다음에 1회 출연권 하나만 더 줘주시면 안 돼요? 아, 물론이죠. 아, 다음에도 연락드리면 와주시나요? 기꺼이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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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